이용자가 줄면서 전화 관리가 엉망입니다. 공적 서비스인데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인데 관리기업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연복 광양시장의 여당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당원을 중심으로 복당에 찬성하는 입장과 함께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흥 해수탕 건립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남북교류 평화센터 설립에 나섰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대전화 보급률 120% 시대의 짙은 그늘, 바로 공중전화입니다. 여수 MBC는 내일까지 우리 주변의 천덕꾸러기가 된 공중전화의 문제를 조명합니다. 오늘은 먼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도로 옆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 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공중전화기를 닦아보니 새카만 먼지가 잔뜩 묻어나옵니다. 긴급 버튼이 작동하지 않거나 다이얼이 고장나 먹통이 되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주변 공중전화를 검색하면 공중전화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도에는 공중전화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공중전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2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공중전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상이라면은 공중전화가 있어야 되는 장소인데 이곳에도 공중전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돌아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공중전화는 순천에서만 5곳이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걸까? 공중전화를 관리하는 KT 링커스 직원들은 공중전화 사업을 하는 KT가 영리기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불거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이 KT에서 임명되거나 파견돼서 옵니다, 다. 네네네. 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대주주를 위해서 독주를 합니다. 공중전화를 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청소 인원을 줄여야 되고 청소를 안 하게끔 해야 되고. KT가 KT 링커스에 공중전화 용역비로 주는 돈은 매년 250억 안팎. KT 링커스 직원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용역비가 적어도 통화료 등 부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용자의 수가 크게 줄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이 커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강력시는 한 2-3명 정도, 일개시는 한 명이 전 시설을 청소를 할 정도. 한 사람이 맞는 대수가 너무 많고 업무 부하가 걸리니까. 지난 수년 동안 직원들은 자꾸만 나가고 이제는 공중전화를 관리하는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도 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원을 없애가지고 몇 명이 몇 대를 해야만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사문화되어 버렸죠. 공적인 서비스를 영리기업이 맡아 경영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 내일은 KT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무소속으로 자치단체장에 당선됐던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연복 광양시장의 민주당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복당이 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최고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표정을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때보다 당선인을 예측하기 힘들었던 지난 지방선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 여당 후보들의 당선에 힘이 실리기도 했지만 선거 결과는 무소속들의 선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연복 광양시장의 경우 무소속 후보로서 약세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시장 모두 선거를 전후해 여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힌 터라 이들의 복당 여부는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이력이 있다는 점. 정현복 시장은 지난 2010년 경선 과정에서 당을 뛰쳐나왔고 권오봉 시장 역시 지난해 입당한 지 1년도 안 돼 탈당한 뒤 본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탈당과 맞물려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여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들의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이들의 복당 심사를 보류했던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위원회를 통해 의견들을 취합해왔다며 사실상 두 시장의 복당이 가시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두 시장의 복귀가 최종 결정되면 전남 동부 지역의 정치 지형도 여당이 우세한 쪽으로 바뀌게 돼 내년 총선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속에 있는 단체장을 영입한다는 것 자체는 당세를 확장하고 총선 기반을 이제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탐이 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러나 두 시장의 적극적인 복당 행보와 달리 각 지역 당원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우선 광양의 경우 최근 시도의원들이 정 시장의 복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탈당에 대한 거부감이 희석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여수의 경우 당원들을 중심으로 심사 보류에서 복당 반대의 기류까지 감지돼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불편한 동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복당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최소한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 때문에 그동안 중앙당의 의견 취합 과정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두 시장의 복귀가 지역 내 정치 변수가 될 것이란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내일 이들의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남북교류 평화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 민간인 1명 등 3명의 공동대표와 12명 안팎의 임원으로 구성된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화센터 사무처는 정책연구팀, 남북협력팀 등 2팀으로 구성되며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이나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의 유물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6월 공경찰서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공군이 광주지법 민사소송 과정에서 유무 감정평가를 의뢰해 사건 처리를 보류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 이후 최근 고흥군으로부터 감정 실시 결과를 받았다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100억 원 넘게 투입해 해수탕과 실내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 상태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오는 2022년 운영 목표로 올해 말 착공 예정인 해수탕 및 실내 수영장 건립 사업 부지입니다. 지역의 관광 휴양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120억여 원에 이릅니다. 고흥군은 이 사업의 추진에 앞서 도양 은민과의 대화 등 4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민서 지키기 들어와서도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도양을 대표 되신 분들이 적극해달라고 오히려 저한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압력을 행사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사업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공청회 등 공식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됐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군의 사업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해수탕과 수영장의 한 해 이용 수요는 각각 10만 명과 12,000명. 이렇게 따지면 직접 운영 수익이 6억 7천만 원과 2,100만 원으로 연간 운영비 17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도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는 겁니다. 또 지역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며 얻게 될 의료비 절감과
여가 활동 개선 편익에 따른 효과만 연간 14억 원으로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과 함께 적자 보전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이제 사업 설계가 완결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이제 또 마무리된 이후에 아마 이거는 검토될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사항은. 결국 직접 운영 수익은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사회적 효과까지 더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 영역 자체가 민간 영역 사업이란 점에서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발소라든지 미용업 등 다양한 여기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의 무리한 사업 추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논란의 중심에 놓인 녹동 해수탕 및 수영장 개발 사업. 감사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만권 대기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포럼이 오늘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대 박성훈 교수는 석유화학과 철강기업 등의 영향으로 광양만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이 전남 지역 총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도 광양제철소에서 다이옥신을 포함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며 주민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한 전남 동부지역 시민단체는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과 배출농도 조작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태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범시민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와 시민노동단체 등은 오늘 여수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모임과 단체를 추가로 모집한 뒤 각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등록 기준에 맞지 않은데도 특정 업체가 임대한 선박을 어장정화업 운반선으로 등록해줬습니다. 최근 이 업체는 이를 근거로 신안 어장정화 사업까지 따냈는데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신안 5개역에서 88톤의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업비만 1억 2천만 원. 업체가 해양 쓰레기 운반에 사용한 선박은 다른 업체로부터 임대했다는 53톤급 부선. 지난해 3월 전라남도가 어장정화업 부선으로 등록해준 선박입니다. 선박은 그러니까 등록 기준에 의해 선박은 규모에 관계없이 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부선 등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100톤 이상의 부선만 선박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0톤 미만의 부선은 53톤 부선은 다른 부선은 반드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에서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어장정화선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이 맞다는 것은 해양수산부 유권 해석에서도 나타납니다. 전남도 질의에 대한 해양수산부 답변서 53톤 부선은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장정화업 등록은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등록 기준에 맞지 않은 선박을 전라남도가 부선으로 등록해줬고 이 업체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따낸 셈입니다. 가맹적인 서류만 가지고 어장정화 등록업체나 부선 등록을 해줄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부적합한 부분은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발주 기관인 신안군은 상급 기관인 전남도가 발급해주는 어장정화업 등록 중에 부선이 등록돼 있었고 등록 기준 미충족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관련 법 해석의 차이라고만 말할 뿐 자체 조사나 제도 재정비 등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경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제19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공금 유용 의혹 등으로 이사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여수시 문화원 원장이 모든 결제를 자신이 하겠다며 시 보조금이 담긴 통장과 카드를 가져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원장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일 뿐 아니라 설사 직무 정지가 유효하지 않다 해도 실무자가 아닌 대표자이기 때문에 직접 회계를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화원장은 문화원이 어수선해 통장과 카드의 위치를 원장실로 옮긴 것뿐이라며 사무국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가 폐쇄되지 않은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출장소의 존치 결정으로 전남 동부권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는 지난 2013년 8월 개소했으며 최근 5년간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역 기업들에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여수 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래봉사당 후원회장을 맡아 후원금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시의원 김모 씨에게 오늘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여성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사 앞에서 민덕희 여수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오늘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 참고인을 압박한 의혹이 있는 민 의원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와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오늘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공장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영향평가와 보상 등 약속한 바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검찰이 관련 기업을 엄중히 수사할 것과 국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도 광양에서 집회를 열고 배출 농도를 조작한 포스코 계열사인 SNNC와 대한시멘트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각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지자체도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양시가 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광양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시설 운영과 무허가 배출 등을 단속해 위법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 국가산단 내 배출업소는 모두 64곳이며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합계 20톤 미만인 3종에서 5종 사업장 35곳을 광양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광양 2단계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전남 동부 지역의 단수 사고에 대비해 취수시설과 관로 등을 이중화한 것으로 사업비 811억 원을 투입해 관로 27.2km와 조절지 한 곳을 신설했습니다.